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구성하고 이름을 저펜에 J를 붙여 J-오커스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영연방 군사 동맹체인 오커스가 결성되었을 때 제안한 것입니다만 미국은 이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유럽연합, 파이브아이즈, 오커스 등의 가입을 줄기차게 원했으나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파이브아이즈급 이상으로 대우하며 새로운 동맹관계를 설정했습니다. 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금주 한국은 미국 동맹 중 가장 모범적이라면서 최근의 파격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영국과 호주에도 공유하지 않은 핵잠 관련한 각종 승인과 기술 허가를 미 정부에서 처음으로 내준 이유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크게 놀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아직 3년여가 남았으며 앞으로 트럼프를 통해 한국이 반드시 큰일을 내고야 만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최고의 동맹이라고 치켜 세웠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돈만 뜯긴 상황이며 다카이시 총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 추진 잠수함 등이 전혀 의제로 올라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과 호주에게도 주지 않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한다는 것은 일본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강력했으며 이제 디젤을 넘어 핵잠 건조를 승인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는 한국이 원잠, 핵잠을 개발하려는 진짜 목적은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통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IAEA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라며 반대 의사를 비췄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이 다음 단계로 핵보유를 추진하여 북한이 한국 육상 기지를 파괴해도 원잠, 핵잠으로부터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는 억지력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동해, 서해, 대한해협 등 제한된 해역에만 있는데 뭐하러 핵잠을 만드나. 다만 일본에서도 한국의 원잠 건조를 계기로 일본도 트럼프와 교섭하여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원잠을 구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결국에는 핵무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경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 일각에서는 미일 정상회담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게 아니었냐는 패배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현재 동북아 안보에서 일본 대비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림이 그럴듯하며 한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핵기술까지 공유받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수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시설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라늄 농축은 비단 핵 추진 잠수함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단계에 필수적이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한미 간에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해주려는 움직임이 진행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이번 한미 정상에서 깜짝 제안된 사안이 아니고 실제 핵 관련 기술이 한미 간의 공유됨을 드러내준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J-오커스 가입은커녕 자국 안보가 더욱 위태해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주요 국가들은 한국을 강대국 대우를 하며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에 관해 한일 간의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우려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는 다름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 실행한 것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미국의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일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아베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한 7개 공장은 지은 적도 없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본다면 쉽게 예측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본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다는 평가를 주로 하고 있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한국의 조선업을 칭찬한다며 한일 간 차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안보 분야에서도 일본은 한국에 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일본 방송에서 미국은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게 유일하게 혈맹 칭호를 쓰고 있다며 불편해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동해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일본에서는 거슬려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와 본격적인 외교가 시작되면서 혈맹 한국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지지 의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플라이스 부소장은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도약이라 했으며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며 바이든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현재 백악관 내에 감지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국방 모범 파트너로서 맡길 임무가 따로 있다고 전합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 방위 전략 NDS는 한국과 이스라엘을 모범 동맹국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는 한국이 미국 안보의 의존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행동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찬의 핵심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약속한 국방비 지출 확대가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보 엘브리지 콜비는 이를 두고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존이 아닌 파트너십 비전에 부합하는 모범 동맹국이라고 극찬하며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말에 걸맞은 노력과 자금, 진지함, 헌신을 쏟아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NDS가 국내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방위산업 재활성화라는 4가지 축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한국의 과감한 국방비 지출 약속과 견고한 방위산업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반면 5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은 NDS에서 같은 모범 동맹국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 2%가 미국 국방부의 시각에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일 간의 극명한 대조는 한국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맹을 안정시키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전략적 승리였음을 입증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더 내는 것을 넘어 미국의 아틀라스적 부담을 덜어주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특히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북중러를 경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핵실험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발언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버젓이 핵무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국, 우리는 왜 멈춰야 하냐고 반문했는데 이 가운데 한반도에서 북중러만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도 가지는 게 맥락에 맞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본 핵무장 가능성은 매우 낮게 봤는데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핵무장 반대 여론이 매우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대칭 핵무기 때문에 핵무장을 트럼프 정권이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한국의 미 정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미 국방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한국에서 잠수함이 건조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질문에도 양국이 좀 더 확대 회담을 진행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된 마인드로 승인한 내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디테일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내부 일각에서는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다며 잠수함 갖는 게 불가능하다 했으나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조선업의 세계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 가운데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전향적 태도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모든 곳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을 핵무장 대상으로 파악한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 미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급속하게 방향을 튼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국이 생각하는 러시아의 무게감.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경쟁했으며 이는 한국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압박이다. 미 CSIS 국제연구소, 싱크탱크 등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전혀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마다 생각하는 적국이 각각 다른데 미국에서는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로 여전히 러시아를 거론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대들기 시작해서 미국은 그 대상을 중국에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만 미국은 냉전 시대를 보내온 러시아에 대해서 훨씬 발작 버튼이 잘 작동하며 반응도 예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무장을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를 꾸준히 가볍게 여겨왔습니다. 어떤 적이라도 미국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한 굳이 한국 핵무장이 필요하겠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한러 관계가 괜찮은 것도 나쁘지 않게 여겼습니다.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가 나쁘면 북러 관계가 강화되기에 러시아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러시아 북러 조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다시 진입하겠다 선언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마음 놓고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것은 서방의 치명타였죠. 막상 핵이 없으니까 쳐들어가더라 하는 점은 서방에 있어서 일종의 아킬레스건이 된 셈입니다. 서방에서 비핵화를 시키니 러시아가 침공을 했다라는 사실은 비핵화의 위험성을 드러낸 셈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힘을 합치면 언제든지 한국의 국지전 혹은 기습 도발을 쉽게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죠. 한국은 전세계 5위권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핵이 없으면 이들은 계속 한국 심기를 건드려 놓을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간만 보면서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가 됐습니다. 중국은 1974년 이후에 국제 무대에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소위 간만 보며 위협하는 국가에 분류됩니다.
중국이 주변국을 겁박하며 위협하지만 막상 자신들도 잃을 게 많아 피해볼 곳을 두려워하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으로부터 내려오는 독단의 의사결정 및 현대의 세계대전을 치른 국가로 항상 전쟁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차하면 한반도에 북한과 함께 무슨 일을 꾸밀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경제가 박살나며 어떻게든 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달러 수입과 송금이 막혀서 러시아보다 훨씬 먼저 벼랑 끝에 몰린 상태이죠. 절박해지면 극단적인 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더욱더 예측 불가의 위험 국가가 돼버린 모습이죠. 안 그래도 미국은 중동 문제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신경 쓸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경찰 국가인데 태평양 패권이 달려있는 한국이 위협받게 되는 것은 미국이 이 지역의 수호자가 더 이상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밀려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 대만은 더욱더 위협 가운데 뚫릴 가능성이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실무를 보좌한 후커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북러 군사관계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라며 이는 어쩔 수 없는 차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탄두를 실은 ICBM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들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작당하지 못하도록 한국 자체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국을 보호하는 길이라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밖에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늘상 미국에서 있어왔던 말이지만 러시아의 북러 조약이 결정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는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유리한 이유. 일본은 오바마 8년, 아베 10년을 통해서 미일 외교의 청사진을 동북아 외교 중심에 일본을 놓는 걸로 설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취임 직후 오바마는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본 외교와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와 둘도 없는 친구라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겐 일본과 최고 동맹이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핵잠은 한국에 승인을 했다며 SNS를 했고 일본 외교는 정신이 나갈 지경인 상황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을 아예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항할 한국의 핵무장도 이제 추진하려고 발을 뗀 것입니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을 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기도 한데 오바마 대통령이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를 트럼프는 1기 때 2번이나 해줬습니다. 미국 돈만 덜 들어간다면 한국의 전자권 환수보다 관세 더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가운데 주한미군이 감축된다면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앞서 논의한 서열 3위 엘브리지 콜비는 이미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 가운데 핵무장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트럼프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그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여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진하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를 해야 미국의 방위비가 크게 줄어든다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으며 그게 안 되자 한국의 방위비라도 많이 부과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핵잠 건조 추진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철학으로 그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그의 핵심 가치로 여깁니다.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하마터면 한국 전쟁이 날 뻔했는데 자신이 그걸 막았다며 업적이라 강조했던 것이죠. 실제 미국의 많은 군사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해야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의 패권 유지와 군수산업의 이익 감소 등 복잡한 실리를 따져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은 무기 수입 4, 5위권 국가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는 엄청난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 방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랜 기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것보다 러시아의 등장으로 인해서 미국이 잃는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중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성향과 전체적 방향이 한국 자체 핵무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은 핵 도미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만 단독으로 일단 핵무장을 인정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을 원한다면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 가운데 확실해진 셈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의 핵무장, 핵잠 등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 번째, 한국만 단독 핵무장이 거론된 이유. 일각에서는 한일 핵무장이 동시에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핵 무장화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군사화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핵 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험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언론에서까지 한국의 핵 무장화를 거론하자 일본도 자기들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본도 유럽에서 수입한 플루토늄이 충분하며 이를 통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에 대해서 정작 미국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할 국가를 한국 외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갱신한 지난 2018년으로 돌아가 보면 관련 조약에 미국의 의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일 원자력 협정은 1988년에 30년 기한으로 잡은 것으로 당시에는 일본이 거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미국은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를 인정한 동시에 일본의 핵 지위까지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새롭게 맺은 조약에서는 일본과 미일 원자력 협정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원할 때 언제든지 미국이 통보만 하면 6개월 내로 협정을 종료한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즉 미국이 핵 협정을 파기하는 순간 일본은 핵 관련 지위를 모두 잃어 핵무기에 관한 꿈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기존에 없던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결국 일본 핵무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냅니다. 미국은 일본이 플루토늄 생산을 증산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고 핵 확산을 방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본 핵무기 보유를 궁극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유일하게 원폭을 투하한 국가인데 일본에 핵무기를 들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뒤통수를 맞았는데 최악의 경우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은 한국에는 핵무장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핵무장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이뤄지는 한국 핵무장론에 일본은 매우 불편한 심기를 보이지만 미국을 쉽게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의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며 이제 한국의 핵무장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비롯해 미국의 다양한 판단으로 핵무기 보유에는 부적절한 국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